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2026학년도 EBS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 오늘 1회 문제풀이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선생님 영상은 공통 부분하고 확률 통계, 미적분 이렇게 한 해당 3개 영상으로 이렇게 구성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세제곱근 루트 24 곱하기 9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세제곱근 24는 잠깐만요. 24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3의 제곱에 3분의 1제곱. 자,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그러면 바깥으로 3분의 1제곱 빼주고요. 2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분의 1이지. 그럼 8에서 3분의 1제곱이니까 이 답은 2.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f'x가 뭐가 되나 했더니 12x-5잖아요. 그래서 f'1의 값 계산하다 보니까 7. 보기 2번이 정답. 3번 볼게요. 우선은 세타는 지금 4, 4분면의 각인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7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으니까 글쎄 4분의 루트 7을 잠깐만요. 직각삼각형을 좀 그려볼게. 예. 자, 직각삼각형을 그렸고요. 자, 제곱관계로도 알 수 있지만 뭐 제일 빠른 건 여기가 제일 빠르죠. 16, 7이니까 여기 3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은 4분의 3인데 보가 마이너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잠깐만요. 아니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5번이 정답이네요. 미안. 자, 4번 문제 볼게요. 곡선 y는 4분의 5 x 4제곱 플러스 1이 x축 y축과 그 다음에 x는 2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거든. 걔는 뭐 우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y의 절편이 1이잖아. 그러니까 보면 대충 그림 뭐 이런 형태로 그냥 이차함수하고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되니까 x축 y축 x는 2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결국에 이 넓이 계산하라고 하니까 적분하면 되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4분의 5 x 제곱 4제곱이요. 4제곱 플러스 1 dx.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부정적분 구하면 5분의 1 곱해야 되니까 4분의 1 x 5제곱 플러스 x가 되고 0부터 2까지의 값이 되는 거죠. 4분의 32 더하기 2 그러면 4분의 40. 잠깐만 4분의 8이죠. 그럼 4분의 40. 여기 저게 되는구나. 그래서 답이 10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볼게요. 5번 문제. 저번 문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럼 여기 보면 여기가 x 플러스 1분의 f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x 마이너스 1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근데 얘가 2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잖아, 여기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리미트 x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가 x 플러스 1분의 fx 플러스 1. 잠깐만,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니까 이 값이 몇이라고 그랬냐면 2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 변수는 중요하지 않죠. x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보기 1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은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알려줬거든요. 요 내용과 요 내용 두 개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식을 잘 정리해봐라 그러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a고 얘는 ar의 제곱이고 얘가 ar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약분하면 r제곱 마이너스 r이 되는 건데 얘가 2가 됐고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건 공비가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r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가볼까?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 r 마이너스 1 r 플러스 1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r은 당연히 2가 되는 거겠지. 자, r이 2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는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r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ar의 세제곱에 r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4제곱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된 건데 얘가 9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a 바깥으로 빼고 얘가 2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8이 되고 16이 돼요. 그래서 9. 그러면 a는
24분의 9가 되는 거구나. 그죠? 24분의 9. 그럼 8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네. 그럼 일곱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a 아래 6제곱이니까요. a는 8분의 3이고 아래 6제곱은 2의 6제곱이니까 64가 되잖아. 얘 약분하면 8이 되니까 3, 8이 24. 보기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로 갈게요. 7번은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B-A분의 2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A는 로그 4의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A, B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2 로그 2의 6이잖아요 지금. 근데 A가 로그 3의 3이니까 로그 2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2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B가 2 로그 여기도 2의 3이 있겠네. 잠깐만요. 그냥 여기다 넣어버릴게요. 36이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B를 구해야 되는데 B는 다음과 같아지네요. 2분의 1은 여기다 곱해줘 버리면 되는 거겠구나. 그지? 그럼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36인데요. 6의 제곱이니까 6의 4제곱이 되는 거구나가 된버리네.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6의 4제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4 로그 3의 6 이렇게 B를 표현해 줄 수 있겠네. 자, B-A분의 2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B는 4 로그 3의 6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얘 역수거든. 로그 3의 4가 되는 거지. 로그 3의 4. 자,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로그 3의 6의 4제곱 6의 4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누기니까 로그 3의 4의 제곱이 16이 되는 거긴 하죠. 4의 제곱 16 되고 6의 4제곱이니까 36 곱하기 36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쓸게. 6, 6이 30, 잠깐만요. 4로 나누면 4, 9, 36 4, 4, 16 4, 9, 3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로그 3의 몇이 돼? 9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의 4제곱이 되니까 이 값은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갈게요. 8번은 두 곡선이 있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그랬습니다. 결국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4분의 1 x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k와 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x제곱 넘겨주는 게 좋죠. 그래서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k와 만나는 개수가 3개여야 된다. 그럼 결국에 극대 극소 사이에 있는 아니구나 여기 3개라고 하니까 4차함 방정식이라서 4차함수니까 얘를 fx라고 해볼게. f'x 구해볼까요? 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네요. 그래서 0 되는 값 찾아주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x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그래프는 지금 3차, 그러니까 미분한 함수식이 지금 이렇게 됐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0에서 극대값을 갖는 게 되고 이제 구해야 되겠네요. 극대값 0일 때의 값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2일 때의 값 집어넣어 볼게요. 16 들어가면 4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8 됐고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 되고 플러스 1. 그럼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네요. 그죠? 자, 2일 때의 값 정리됐고 마이너스 1일 때의 값 파보면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정말 되죠? 그러면 여기는 12분의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2분의 7 12분의 7이요. 칸이 괜찮나요? 이거 좁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거의 다 나왔는데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자, X축, Y축에 그림을 그려볼게. 선생님 보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네. 자, 0일 때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지난다고 생각할게요. 2일 때 마이너스 3분의 5래요. 2일 때 마이너스 3분의 5 여기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인데요. 마이너스 1일 때 12분의 7이래요. 12분의 7은 1보다는 작으니까 한 요 정도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12분의 7 여기가 1.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지금 보면 이렇게 될 때 세 점에서 만나죠. 요 점 지나갈 때.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갈 때 세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1과 12분의 7일 때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12분의 19가 세 점에서 만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8번도 정리해드렸고 문제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은 두 상수 A, B가 있는데 A는 0보다 크고 B는 3분의 파이보다 적은 양수라고 그랬네. 근데 fx가 다음과 같다 일 때 그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얘가 bx가 2파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b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데 0부터 b분의 2파이까지니까 한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A가 양수니까요. fx는 대충 알게 됐고 fx가 6에서 x가 6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고 그랬거든. 6에서 x가 6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6b가 돼야 되지. 6b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우선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a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죠? 자, b도 구했으면 좋겠는데 주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볼게. 코사인 a니까 fx는 2 곱하기 코사인 6x가 됩니다. 6x 플러스 1이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코사인 6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6x가 마이너스 1. 그럼 파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6x가 파이가 돼야 되니까 x는 6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x가 아니죠. 잘못 썼네. 6b라고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를 잘못 썼습니다. 6b 코사인 6b 그 다음에 그럼 6b가 파이가 돼야 된다. 따라서 b는 6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fx를 완벽하게 알게 됐죠. fx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fx는 a가 2니까 2 코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가 6분의 파이고 b가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잠깐만요. 여기다 6분의 파이 앞보내고 0부터 x 2파이 곱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고? 6분의 파이니까 파이분의 6이 돼야 되겠구나. 파이분의 6 범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약분되니까 여기가 6이어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2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네. 6분의 파이면 파이에서 얘가 12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주기가 10이에요. 자, 이제 0부터 12까지 해서 다음 함수식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집어넣어서 대입해 볼게. f3 플러스 x부터 해볼까요? 그럼 2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x 대신에 3 플러스 x 곱하기 플러스 1이 있었죠. 플러스 1. 요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이 있는데 잠깐요. 여기 좀 줄이고 할게요. 칸이 좁으니까. 자, 그 다음 식 요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는 2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에 3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안에서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그러면 얘가 2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x 더하기 1이 됐고요. 얘 쪽은 2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x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사인 6분의 파이 x가 되고 뭐 얘도 사인 6분의 파이 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둘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1이 됐고 여기도 2 곱하기 6분의 파이 x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참 2사분면이니까 부가 마이너스죠. 얘는 그냥 1사분면이니까 부 플러스라서 이렇게 됐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의 제곱 1 마이너스 4 사인 6분의 파이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 공식 썼습니다. 마이너스 2 헷갈리실까봐. 그러면
정리해보면 얘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 x의 제곱이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4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참 바깥 범위가 되네.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아예 적거나 같든지, 사인 6분의 파이 x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든지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인의 지금 얘 주기가 12거든요. 12까지 해서의 사인 그래프로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보자. 그럼 이제 사인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12가 되니까 여기가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지? y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또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 얘가 3분의 파이가 돼야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얘가 3분의 파이가 되려면 여기가 몇이어야 돼? 2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대칭되어 있으니까 여기 4가 되는 거구나. 그럼 여긴 8이 되는 거구나. 여기는 뭐가 돼야 돼? 10이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트가 어디였냐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파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범위 탁 떨어졌죠. 어떻게? 2부터 4까지. 그죠? 그 다음에 8부터 10까지 이렇게. 그럼 이 안에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인이 있다. 여기 3개 있고 여기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 그래서 문제 보기 2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10번인데 양수 A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다음과 같대요. 이거 왜 이래? 그지? 자, 그러면 t가 1일 때, 2일 때, a일 때가 0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t가 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만약에 1, 2A가 다 다르면 운동 방향을 3번 바꾸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A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A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의 최대값을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A가 1이면 VT는 t-1의 제곱에 t-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1일 때 접하고 2일 때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니까 0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러면 결국에 문제에서 0부터 a까지, a가 1이니까 움직인 거리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하니까 얘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a가 2일 때를 보면 vt는 어떻게 돼? t-1에 t-2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그래프 자체는 1을 탁 뚫고 2에서 이렇게 접했다 지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니까, 만약 0이 여기 있다면, 그죠? 이게 딱 비율에 맞게 그리지 못했네. 이렇게 삐뚤삐뚤. 그러면 이 넓이하고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다 더해야 되거든. 그럼 움직인 거리 최대값은 바로 이 경우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래서 그럼 VT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아니야, 먼저 다 쓰고 할게요. 0부터 2까지 적분해 줘야 되거든. A가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VT 이 식을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자, 써볼게요. t-1에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그럼 t의 세제곱, 제곱은 마이너스 5t의 제곱 되겠다. 마이너스 5t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건 절대값으로 쓸게요. 마이너스 5t의 제곱 더러 치지 말고, 그 다음에 1차 항이 4t 4t, 그러니까 잠깐만요, 4t 4t 그러니까 8t가 되지. 8t 상수항은 마이너스 4 d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쓰고 정적분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8t 마이너스 4 dt,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그냥 정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4 dt. 자, 선생님은 이제 여기 보니까 4분의 1 4분의 1 t의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5 t의 세제곱 플러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4t, 얘가 0부터 1까지 플러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처음에 4분의 1, 3분의 5,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고요. 2 들어가면 16에서 1 빼니까 15가 돼서 4분의 15 나오겠네. 그 다음에 8에서 7 그러면 7이니까 5, 7, 35. 그 다음에 4 빼기 1, 3이니까 12. 2 빼기 1,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없어졌고 12분의 3, 20 12분의 7이 되겠네. 그래서 12분의 17 12분의 20에서 3 빼니까 17이 이쪽에 결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쪽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 두 개만 먼저 계산해 보면 12분의 45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5, 4, 20 120, 140이 되나? 그러네. 12분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2분의 95,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12분의 17 마이너스 95, 8은 96이 되죠. 예,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12분의 18이 되네요. 요거로 나눠주면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3번. 자, 10번 봐드렸고 문제 11번 같이 볼게. 11번은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10번째 항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부호가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네 번째 항이 양수이면 여섯 번째 항이 음수일 수 있고, 네 번째 항이 음수면 여섯 번째 항이 양수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케이스로 보면 A 네 번째 항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4가 붙어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A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이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등차 중앙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되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A 다섯 번째 항이요, 다섯 번째 항이 2A5가 4가 되니까 다섯 번째 항이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제 여섯 번째 항부터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아홉, 열 번째 항은 0이 되니까 결국에 이 문제의 70이라고 하는 거는 2배 A1, 두배 A1, A2, A3, A4, A5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얘가 2A 세 번째 항과 같고, 얘도 2A 세 번째 항과 같고, 그지? A 세 번째 항이니까 10, 요거 합해서 A3, 2A3, 2A3, 5A3이잖아. 그래서 10A3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 세 번째 항이 7이구나가 된 거거든. 이 문제에서 공차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세 번째 항을 잠깐 보면 되죠. 뭐 세 번째 항은 ED가 몇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두 번 더 더해줘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 5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럼 D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공차가 정수가 아니라서 조건에 맞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이 경우는 아니구나. 처음엔 딱 이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 붙잡았으면 좋았을 거를. 그건 뭐 뽀풀복이죠. 자,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봤더니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네 번째 항이 음수고 여섯 번째 항이 양수일 때, 그럼 얘가 마이너스 A4가 되고 얘는 A6 플러스 4가 나오니까 얘가 A4하고 A6을 더한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A5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A5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음수고 여섯 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네. 그러니까 70은 2A6, 2A7, 그지? 2A8,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10까지 되는 거죠. 이거 다 쓰는 게 좋겠다. A8, A9, A10. 그럼 아까도 우리 하듯이 얘가 A8의 2배, 그러니까 2A3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2A3가 되고, 그 다음에 EA3란다. A8 미안해. 앞에 했던 게 자꾸 머리에 남아가지고 그랬나 봐요. 자, 다시 지우고 A3, 여기도 또 3이라 쓰네. 8, 2A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A8까지 합하면 5A8이니까 10A8이 돼요. 그래서 A8이 다시 또 뭐가 돼? 7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A5에서 A8까지 공차가 이거 3D가 돼야 되잖아요. 세경이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7까지 9 증가하는 거니까 공차가 3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럼 문제 조건에 맞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10번째 항 구하라고 그랬잖아. 10번째 항은 8번째 항에서 공차를 2번 더해주면 되죠. 2D를. 그래서 여긴 7이고 6도 하니까 정답은 뭐가 돼? 13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문제 12번으로 가볼게. 12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1은 마이너스 5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건 fx를 알아내라고 하는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준 거고, 연속인 함수 gx가 다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얘 극한값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4는 바깥으로 빼고 얘가 x분의 얘 부정적분을 구하면 라지 ft가 되고, 여기에 0부터 x까지의 값이 f0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가 x분의 라지 fx에서 라지 f0을 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얘가 f0이라고 그랬고, 얘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0분의 0일 때 값이니까 얘가 f'0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f 프라임 0, 그러니까 4f 라지 f 프라임 0이니까 f0이 f0 이렇게 돼버렸거든. 그럼 4배나 뭐 그대로 똑같다는 얘기니까 f0이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fx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참수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고요. f0은 0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상수항이 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12번에 이제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 g-2. g-2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들어가야 돼서 마이너스 2가 됐고,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 t의 세제곱 플러스 at의 제곱 플러스 bt dt가 되는 거고, 플러스 g2는 역시 2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여기가 2가 되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역시 t의 세제곱 플러스 at의 제곱 플러스 bt dt 이렇게 했는데 얘가 64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2로 우선 나눠줘 버려서 32, 얘부터 쓸게요. 얘부터 쓰면 2 나눠줘서 2는 없어졌고, 얘부터 쓰면 4분의 1 t의 4제곱에 플러스 3분의 a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 t의 제곱, 여기 0부터 2까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부터 집어넣어 볼게. 2 집어넣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16이 되니까 4가 됐고, 3분의 8a가 되고, 2 들어가면 플러스 2b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마이너스, 이번엔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역시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8a가 되네요.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플러스 2b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4하고 2b는 없어지고요. 그래서 여기가 30인데 3분의 16a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a가 6이거든요. 그러면 fx가 다음 같아졌습니다. fx는 x세제곱, a가 6이어서 6x의 제곱 플러스 bx인데 f1일 때의 값 1 들어오면 1 플러스 6 플러스 b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된다고 그러고, b는 그래서 몇이 되나?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fx는 x세제곱에 a가 6이었었죠.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그래서 f2일 때가 구하라고 그래서 8, 2 들어가면 4, 6, 24,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4, 그래서 8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2번. 자, 이제 문제 13번 같이 볼게요. 13번인데 그림같이 원에 내접하고 AC의 길이가 4래요. AC의 길이가 4. 각 ACB가 90도거든요. 요 각이 90도예요. 그럼 원주각으로 보면 얘가 지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AB의 길이가 2R이에요. 2R.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삼각형 ABC가 있는데 점 C를 포함하지 않는 호 AB 외 점 D에 대하여
BD의 길이가 루트 2래요. 여기가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ACD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지. 코사인 세타 얘가 10분의 루트 10이랍니다.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표시가 조금 들어서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자, 이때 선분 CD의 길이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CD 요 길이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예. 그럼 우선 지름부터 구할게요.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루트 2가 2R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따라서 지름인 이 R은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되는 거지.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얘가 루트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역수가 되는 거니까 루트 10. 루트 20이 되네요. 4, 5, 20 2루트 5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루트 5가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 5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 막바로 우리가 요 길이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요 선분의 길이 피타고라스 이용해 가지고 얘의 제곱은 20 16 그럼 4가 되니까 루트 4 이 길이는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각은 x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루트 2의 제곱 2는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2고 x제곱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고 얘가 몇인지 알아야 되는데 얘가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는 지금 코사인이 루트 10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 선생님 잠깐만, 코사인이 루트 10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가 3이 되니까 사인은 루트 10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여기 플러스인데 그죠? 아이고 잠깐요. 예, 플러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해주면 넘어오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루트 10 곱할게요. 그러면 루트 10x 루트 10x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12x 루트 10 곱하면 플러스 2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럼 루트 10 루트 12 하고 괜찮네. 그럼 여기가 루트 10x가 되고 이쪽은 x 여기 상수항이 여기가 2가 들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10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 x는 루트 12거나 또는 2분의 루트 10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x는 루트 2와 2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면 루트 10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보기 3번이 정답. 자, 이제 문제 14번으로 가볼게. 14번.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1이 마이너스 6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이때 fx를 이용해서 gx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대. 그럼 gx는 다음 것 같구나. gx는 3에서 불연속이래요. 그러니까 f'3이 0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f'x는 선생님 보면 3에 x-3 x-k 여기가 k가 있어서 이게 알파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었구나 라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아졌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f'1이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랬으니까 f'1 집어넣으면 1 들어가면 3이 되고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되고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러면 얘하고 얘 약분돼서 1이 되네. 그럼 알파는 0이 되는군요. 그래서 f'x는 3x의 x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럼 주어진 식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식의 극한을 걸면 그 극한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k라는 상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제곱을 했거든요. 얘를 제곱을 하면 잠깐 9x의 제곱에 x-3의 제곱이 되는 거고 fx는 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9x니까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플러스 c가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x 제곱일 때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얘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c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리미트 c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x제곱 나눠주면 x-3의 제곱 x-2분의 9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x에다 0 들어가 보면 99, 여기도 99, 81 되고요. x에 0 들어가면 여기가 2분의 9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따라서 뭐 99 약분하고 마이너스 18분의 1이 k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k 구했으니까 g5를 구해야 되거든. g5는 f'x의 제곱, 아까 했었는데 9x의 제곱 g5를 구하기 전에 gx가 x가 여기일 때, 그지? x-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fx는 얘가 되는 거니까 x제곱에 x-2분의 9가 되는 거네, 그지? 그래서 요거는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조금 더 계산하기가 좋겠죠? 9분의 x-3의 제곱분의 x-2분의 9. 자, g5만 구할게. g5 5 들어가면 여기가 몇이 돼? 2가 되니까 4, 9, 36 되고요. 5 들어가면 2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7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 플러스 g5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8분의 1하고 72분의 1을 더하는 거죠. 72로 통분 4죠? 플러스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3, 2, 6, 3, 4, 12 마이너스 24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4번 정리해드렸고 문제 15번 같이 볼게요. 15번에 모든 항이 정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1 곱하기 A51이 0보다 적대. 그러면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따라서 모든 A1의 값을 합을 계산하래. A1이 여러 개인가 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같은 규칙이 성립할 때 AN의 절대값이 홀수면 이 식으로, AN의 절대값이 0이거나 짝수면 이 식으로 계산해라. 다섯 번째 항이 4일 때 그랬습니다. 절대값은 네 번째 항보다는 여덟 번째 항이 더 크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섯 번째 항이 나왔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이 지금 4라고 그랬거든. 8개.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얘가 다섯 번째 항이 4야. 그럼 절대값이 짝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럼 여섯 번째 항이 뭐가 될까요?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또 얘가 절대값이 짝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 1이 돼버립니다. 그럼 얘가 홀수가 되잖아요. 그럼 여덟 번째 항은 다시 뭐가 돼? 절대값이 홀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여덟 번째 항보다 절대값이 네 번째 항이 작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여덟 번째 항이 4인 건 알게 됐고, 자, 그러면 4가 나왔으면 또 이 규칙을 따르니까 아홉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열 번째 항은 그럼 또 1, 아니 맞나요? 열한 번째 항이 또 뭐가 돼? 4.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뭐 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51번째 항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51번째 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이 개수가 몇 개죠? 4개 빼니까 4개 빼면 47개 항이거든. 이걸 3으로 나눠볼게. 그러면 3일은 3 3을 나누면 3일은 3 3, 5, 15 그러니까 이거 45에서 2, 2개 남는 거죠. 두 번째 거니까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51은 음수가 됐네요. 그러면 A1은 양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1은 양수. 자, A4도 절대값은 8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뒤로 또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AN은 어떻게 됩니까? AN 플러스 1에서 3을 빼거나 이렇게, 이때는 앞에 항이 홀수인 경우, 그죠? 얘가 홀수. 그 다음에 홀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AN 플러스 1이 되는 경우, 이때도 AN이 짝수거나 0 또는 짝수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다섯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다섯 번째 항이 4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4에서 3을 빼니까 1이 되죠. 그럼 얘가 홀수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8이 되거든요. 절대값이 짝수이거나, 그런데 여기서 보면 8의 절대값이 4인데 여덟 번째 절대값이 얘가 더 작아야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마이너스 8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1이 나왔어요. 그럼 1이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뭐가 되나요? 1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네. 여기 마이너스 2밖에 없네. 그럼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구나. 그죠?
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 4가 나오죠. 그러면 절대값이 홀수고 얘는 짝수. 둘 다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인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근데 얘가 홀수여야 되는데 짝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10이 되죠. 10은 짝수고 가능. 4가 나왔을 경우에는 4 들어가면 여기 1이 되고 4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아까 A1은 양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럼 얘만 되는 거죠. 그래서 두수의 합은 11, 보기 5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단답형 16번 부등식이 다음 것 같아요. 그럼 얘는 2에 따다당 2 곱하기 x 마이너스 5제곱이고요. 글씨가 이상하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따라서 2x 마이너스 지수끼리의 부등호의 방향이 똑같아야 되죠. 3x가 12. 따라서 x는 4보다 적거나 같다. 그럼 x값의 합은 1, 2, 3, 4잖아요. 그러면 1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1, 2, 3, 4의 합. 자, 17번으로 가볼게. 17번. f'x가 다음과 같대. 그러면 fx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5x고요. 요게 이제 접근상수죠. 마이너스 3. 그래서 f2일 때가 8이 16, 25, 10 빼기 3. 그러니까 23 이렇게 나오겠죠. 계속해서 문제 18번으로 가볼게. 18번은 다음 같은 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값의 합을 계산하래요. 그럼 얘가 a1 더하기 1, a2 더하기 1 해서 a7 더하기 1이잖아요. 근데 1을 7번 더했으니까 7, 20. 그럼 여기가 13이고요. 첫 번째 함부터 7번째 함까지 합은 1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8번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문제 식에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될까? 2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8이 되는 거고, 그럼 따라서 13에서 6 더하니까 2 곱하기 19가 되죠. 그럼 38.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38이었다. 19번 갑니다. 19번. 얘를 미분하면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고 얘가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요 f'x의 2차식이 다음같이 그려진다면,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1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극대값을 갖고 여기가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값을 갖겠구나. 극소값 1일 때 같네요. 그래서 1 들어가면 3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3분의 7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5가 다음과 같구나 라는 얘기가 되고, a는 3분의 12가 되네요. 4, 3, 12. 잠깐만. a는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a가 4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극대값은 마이너스 3일 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27.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고 플러스 9가 되고 또 플러스 9에 4.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얘 없어지고 13이 극대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20번 갑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3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이렇게 특정 지어지면 이때 이 3차 함수를 알아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x의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4차 함수가 되는데,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어서 4차 함수면 일반적인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졌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x축 위에 있거나 이렇게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x축 위에 있거나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x fx가 f0 이렇게 갖는 함수값이 0 또는 6이래요. 그러니까 fx가 0일 때 갖는 값이 0과 6이래요. 그럼 하나는 0이고 하나는 6이라는 얘기네. 글쎄, 이 문제는 얘를 gx라고 선생님이 해볼게. gx. 그럼 gx는 fx가 됐고요. fx가 0과 6일 때 0이 되니까 얘는 그러면 x제곱은 기본으로 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6일 때 0과 6일 때, 그러면 잠깐 생각해 봅시다.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는데 0과 6일 때 만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gx는 다음 같아지겠네. 그죠? x제곱에 x-6의 제곱이 되는 거고, 따라서 fx는 x 곱하기 x-6의 제곱이었구나 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엔 이 그래프 같이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같아져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다가 미안 4차 함수 얘가 그러니까 fx는 다음 같아지겠구나.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된 거죠. y는 gx가 이렇게 그려졌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 fx는 이렇게 그려진 거지. 얘가 x축이라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6에서 접하고 가는 거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0이고 2대 1이어야 되니까 이때 극대값이 언제 갖느냐 2일 때 갖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따라서 극소값과 극대값이 극대 2 극소 6일 때 갖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f'x가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인 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비분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2고 6이에요. 그러면 두 칸 차이에서 부호가 달라야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m이 1이면요 m이 1일 때 가능하죠. 왜냐면 f'1과 f'3은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적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얘가 0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m이 3일 때는요 3과 5 안 되죠. m이 4일 때도 4와 6이 안 되거든요. 4와 6 그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0이 돼서 안 되죠. 그러니까 m이 5일 때 되는 거죠. 그럼 f'5하고 f'7 부호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과 5일 때만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부호가 다른 거는. 그래서 m의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했나요? 그럼 6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정리해 드렸고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1번인데 양수 K에 대하여 그림과 같은 두 곡선이 있다. 이거가 만약에 얘가 역함수인지로 생각해 봐야 되겠지? 역함수인지 생각하는 거는 얘를 역함수 구할 필요도 있지만 그냥 y는 2에 k에 얘를 한번 합성해서 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얘가 2의 로그 2의 x가 되니까 y는 x가 되지. 그러니까 얘가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어떤 함수다? 역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협조를 안 해주는 박스는 치우고요. 역함수인 거는 확인을 했고 둘은 역함수다. 그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도 끈질기죠? 자,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 a는 우리가 이제 간단히 a, a라 놓고 문제가 뭘 원하는지 잠깐 볼게요. 점 a는 a, a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에 이렇게 직선이 수직으로 지나간다고 그랬나요? 잠깐만요. 점 A를 지나고 직선 AC에 요 점에 대하여 AC에 대하여 요거는 요 직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지난대요. 그럼 A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것 같고 둘은 수직이다.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겠네요. Y축과 만나는 점 D라고 하고 점 C를 지나면서 요 점은 당연히 1,0이죠. 1,0이면서 AD하고 평행하대요. 얘하고 평행한데 얘랑 지나가면서 Y축과 만나는 점 2. 그리고 OD의 길이가 O2의 길이에 이 부분의 길이가 이 부분의 길이에 3분의 28을 곱해야 같아진다 라고 했고요. K를 구하고 OA의 제곱의 합을 계산하래요. OA의 제곱의 곱을 계산하래요. 그 다음에 원점 A의 x좌표는 B의 x좌표보다 크다. 뭐 그림 그대로 B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자, 그럼 한번 구해 보십시다.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a, 요 둘의 AC의 기울기 봐야 되죠. AC의 기울기 잠깐만요. AC 이상하다. 잠깐만요. 선이 원래 딱 그어져야 되는데 안 그어져요. 자, AC의 기울기는 A-1분의 A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걸 L1이라고 할게. 그러면 L1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A-1이 되니까 직선 L1의 방정식은요. Y는 마이너스 A에 A-1 곱하기 A, 지나가니까 X 마이너스 A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에 A-1 X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이렇게 돼서 2A-1 이렇게 나오겠다. 약분돼서. 맞죠? 그러니까 D가 뭐가 되냐면 0,2A-1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AC의 직선의 방정식, L1의 방정식 구했고요. L2의 방정식 구할게요. L2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L2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A-1이고 X-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A의 A-1 플러스 A분의 A-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 2는
0,a분의 a-1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나와 있는 요 내용 갖고 우리가 이제 길이를 산출해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잠깐 볼게요. OD의 길이는 2a-1이거든. 2a-1 3분의 28. O2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분의 a-1이래요. a분의 a-1. 좀 귀찮긴 하지만 3의 1을 곱할게요. 3의 2에 2a-1은 28에 a-1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6의 2의 제곱 마이너스 3a 됐고 28a 마이너스 28이 됐고요. 넘기면 6의 2의 제곱 마이너스 31a가 플러스 28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숫자가 조금 커서 인수분해 되려나요? 자, 그러면 다음 같아졌는데 2, 3으로 해서 4, 7, 24, 8, 11 안되는데? 14, 12 안되고요. 2 곱하기 14 2 곱하기 14 그러면 28 안되네. 그럼 뭐로 해야 돼? 6하고 1로 해야 돼? 그럼 얘가 6이고 1이고 그 다음에 4층 그러면 6하고 1이고 4, 7이면 24 되네. 그지? 미안. 이런 거 어떨 때는 헷갈릴 때 있어. 그럼 얘가 6a가 됐고 얘가 a가 됐고 4, 6, 24, 7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값은 6분의 7이거나 4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아마 이쪽으로 지나간 경우에 a가 6분의 7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a는 4가 되는구나. 왜? a의 좌표가 b의 좌표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a가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a가 4니까 얘가 4,4가 되는 거지. 얘가 4,4가 됐고 요 식에다 집어넣어 볼게. 그럼 k를 알 수 있지? 4는 2에 k분의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2가 돼야 되니까 k가 몇이 돼?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고요. k가 2, 5a의 제곱은 4,4니까 4루트 2가 되거든. 그래서 선분 5a는 4루트 2 그럼 얘는 32. 자, 그러면 문제의 정답은 4루트 2니까 16 곱하기 2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마무리할게. k는 2고요. 5a의 제곱은 루트 3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64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1번 풀이해드렸고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2번은 상수A와 사차함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때 사차함수가 있고 실수 t에 대하여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그러니까 x가 t보다 적거나 같다 일 때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그럼 이제 사차함수가 우리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값을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그대로 오겠죠. 최소값이 그대로 오다가 여기서는 최소값이 뭐 더 x가 1, 2 가더라도 이 t값이 이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최소는 계속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최소값이 얘가 되다가 그 다음에 더 범위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최소값은 얘인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를 gx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대충 이제 gx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십니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잘 살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G'B죠. G'B의 좌극한, G'B의 좌극한과 그지? G'B의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라는 건데 미분계수가.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인 B를 구해라 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죠? B는 실수다라고 얘기했고 요런 게 한 개 있대요. 요런 게 한 개 있구나. 집합 함수 GT, 집합이 아니라 함수 G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4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절대값 FA가 P분의 Q일 때 P와 Q의 절대값에 아니구나. 절대값의 분모 분자합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자, 한번 F'X 한번 구해볼까요? 결국에 fx를 그려야 될 것 같으니까 세제곱 플러스 4ax의 제곱 마이너스 8a의 제곱 이렇게 되죠. 0 되는 값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잘못됐죠? 8a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a로 4x 바깥으로 뺄게. 그러면 x제곱 4x 바깥으로 빼니까 ax 4x를 바깥으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인수분해 되나요? 4x x 플러스 2a x 마이너스 a
인수분해 된다. 그러니까 x는 0이거나 마이너스 2a거나 a가 되는 거죠. 자, 상수 a와 그랬으니까.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a가 지금 상수라고 그랬는데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수라고 하면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a이고 여기가 0이고 a.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극값을 그려야 되잖아요. 자, 라인을 긋고 극값의 함수를 식을 그리면 4차 함수니까 많이 내려갔다가, 그지? 이렇게 형태로 그려지는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극소값이 되고 극대값, 극소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얘는 0일 때 접하기 때문에 x축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gt 함수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t가 여기 있을 때 최소는 계속 얘 따라서 내려오다가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최소는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데요. 그러면 얘 좌극한도 0이고 우극한도 0이 되니까 얘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자, 그럼 a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a는 음수예요. a는 0보다 적다. 그러면 이 경우는 조금 작게, 우리 학생들이 좀,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들이 손풀이들을 좋아하셔서 선생님 이것도 나중에 손풀이 줘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생략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또 헷갈릴 수 있어서. 자, 1번, 2번. 자, 이번에는 이제 a가 0보다 적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쪽으로 살짝, 이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쪽에서 이제 극소값을 갖고 이쪽에서 극대값, 이쪽에서 다시 극소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여기가 x축이 되겠고, 또 그러니까 조금 위로 올릴게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 됩니다. y축. 같이 가면 좋은데 이게 삐뚤어져서 같이 삐뚤어지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y축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따라 내려가야 되니까 뭐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자, 극속 똑같이 하자. 얘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a. 여기가 0이 됐고 여기가 2a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 여기가 a가 되는 거구나. 잠깐만.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a가. 자, 그럼 a가 음수니까 최소가 여기가 되죠. 짜르륵. 자, 이렇게 됐다가 더 가봐야 최소는 계속 얘 따라서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5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f가 마이너스 2a일 때 5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 포인트가 바로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b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원소계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밖에 없죠. 여기가 이제 b의 우함수하고 좌우함수가 다른 값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지? 그러네요. 얘는 0이고 얘는 0이 아닐 테니까. 따라서 이 뾰족한 첨점일 때 어떻게 돼?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2a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a 함수 fx 어디 있어요? fx에다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a를. 그러면 16a의 4제곱이고 플러스 3분의 4a 곱하기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a의 세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4a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4제곱은 바깥으로 빼도 될 것 같고, 우선 써놓고 할게요. 16 이렇게 됐고, 얘가 마이너스 몇이 돼야 된다고 그랬더라? 54가 돼야 된다고 그랬었지. 확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54. 그러면 얘는 3분의 48 32a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6a의 4제곱이 마이너스 54가 됐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a의 4제곱이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잠깐만요. 그럼 얘와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 땡큐. 그러면 a의 4제곱은 마이너스 54 곱하기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해버리죠. 뭐, 그죠? 32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이렇게 돼서
32면 3인데 뭐로 나눠지나요? 2로 나눠서 16, 2로 나누면 27이 되죠? 그럼 16분의 81이 되네. 그러면 A의 4제곱이니까 얘가 2분의 3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A는 아까 음수일 때였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지?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fx에다 정리해 볼게. fx는 x 4제곱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3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9 x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2 잠깐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a를 또 썼어. 그러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2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됐죠. 최종 문제가 원하는 값은 a일 때의 값을 구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대입해 볼게. f 마이너스 2분의 3의 절대값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16분의 81이 되고, 자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가면 마이너스 8분의 그럼 4분의 27 나오겠네. 4분의 27 마이너스 4분의 9 8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 그럼 16분의 81하고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54가 되나요? 자 칸이 좀 좁아서 이제 1, 2 갈게. 따당 마지막 계산인 것 같지? 16분의 81 마이너스 4 곱하면 4, 4, 16 4, 5, 20, 21 216.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답은 16분의 19 16에 19 135가 되는구나. 16분의 135가 됩니다. 대신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문제에서는 절대값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16분의 135 16과 135를 더한 값이죠. 140, 151이 정답이 되겠네. 절대값이라서. 그래서 문제의 정답 151이었습니다. 151. 자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에 수원수투 문제 풀이해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